노후 자금 마련, 주택연금. 네, 그동안 재테크 시간에 저희가 연금과 관련된 상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상품이 나왔는데 주택연금,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일단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주택연금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제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언급들은 계속 많이 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부터 노인 인구 비중이 한 20%를 넘는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예정이고요. 노인 빈곤율이 2020년을 기준으로 40.4%로 지금 OECD 국가들 중에서 최악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은퇴한 가구 중에서 생활비를 좀 여유롭게 충당할 수 있다라고 응답한 가구가 10%도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 특히 이제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젊은 인구와 비교해서 금융 자산 자체는 적습니다. 그리고 실물 자산의 비중이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물 자산을 토대로 어느 정도 부동산을 좀 유동화할 수 있는 것이 주택연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린다면 이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이제 담보로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매달 이제 받는 형식, 이제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주택연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부가 이 주택연금을 받던 이제 부부가 이제 둘이 동시에 이제 사망을 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택연금이 종료가 되게 되는데요. 그 종료되는 시점에 그 주택을 처분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정산 금액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주택금융공사가 부담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 주택을 처분했는데 그 가격이 그동안 받았던 노후연금보다 좀 남는다라고 한다면 상속인에게 그 돈이 이제 상속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가 찾아보니까 부부 기준으로 한 267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한 달에 이 정도면 굉장한 금액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또 주택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주택연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걸 가입하는 조건은 따로 있을까요? 네, 이제 부부 중에 둘 중에 한 명이라도 55세가 넘었고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이하면 이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원래 이제 주택 공시가격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에는 9억 원이었는데 이게 계속해서 주택가격 상승세를 반영되지 못한다라는 좀 비난이 있어 왔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10월부터는 기존의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약간 가입이 상환이 됐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입을 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사실 주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아파트만 주택연금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단독주택도 가능하고요.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모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주택들이 실제 내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용도로 좀 사용하고 있을 때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 주택에 대해서 전세라던가 월세라던가 이렇게 좀 세를 주고 있다면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신청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자면요. 이 신청하는 방법은 내가 직접 방문해서 신청도 가능하고 또 인터넷 접수로도 가능한데요. 자세한 내용들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알고 싶으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 들어가면 거기에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고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셔서 확인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점점 또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확대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주택연금을 통해서 물론 이제 집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어느 정도의 수령액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아파트냐, 오피스텔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의 금액의 변동은 있지만요. 일단 제가 아파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부부 중 한 명이 이제 70세이고요. 3억 원 주택을 기준으로 매월 90만 1,0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90만 1,000원. 이게 이제 55세부터 제가 아까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55세라고 한다면 동일한 아파트 조건 3억 원을 기준으로 이제 33만 8,000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어찌됐건 이제 연령이 높아질수록 수령 금액이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젊을 때 미리 이제 가입을 하게 된다면 더 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금액이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늦게 가입하면 금액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주택을 담보로 이제 정확하게 나의 주택연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이제 궁금하신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예상연금 조회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의 나이, 주택가격 이런 것들을 다 토대로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산정할 수 있는 그 사이트 주소가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결국에 이제 주택연금의 장점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내가 그 주택에 계속해서 거주를 하면서
하고서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단점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주택연금은 일단은 내가 가입을 한 그 시기에 연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만약에 내가 가입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집값이 상승해도 연금액으로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뭐 이런 부분들이 또 단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국민연금처럼 물가가 함께 연동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도 없기 때문에 좀 고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주택연금이 아무래도 노후 자금을 또 손쉽게 좀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녀한테 좀 물려주고 싶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사용해도 될까? 약간 좀 꺼려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주택연금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잡고 연금을 받는 것이다 보니까 일단 부부 중에 한 명만 사망을 하면 그대로 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네. 수 있지만요. 어쨌든 이제 부부 두 명이 모두 사망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주택은요, 처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물려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또 부모 마음으로서는 자식에게 그래도 내가 죽고 뭔가를 상속시켜줄, 물려줄 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질 것만 같다라는 미안함 때문에 가입을 실제로도 망설이시는 그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주택연금에 가입한 집도 이제 집값이 오르게 되면 가격 상승분이 추후에 반영이 됩니다. 연금액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상승해도 연금액은 그대로지만요, 이제 추후에 이게 반영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따라서 내가 만약에 연금 수령자인데 이제 부모가 모두 다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주택을 처분하고 나서 연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은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들은 이제 상속에게 좀 상속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주택연금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이 정도인데 내가 이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부부가 좀 이른 나이에 사망을 네.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차액을 유가족이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집값이 오르면 그 나머지 차액 부분에 대해서 상속인에게 상속을 해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반대로 내가 만약에 주택연금을 정산하는 그 시점에 집값이 기존에 내가 연금을 가입했던 시점보다 더 크게 하락한다고 해도 그럼 이제 연금 수령액을 더 많이 받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그 부족분은 유가족들이 그걸 물어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이제 주택공사에서 그 나머지 금액들을 채워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근데 이 주택연금이라는 게 부동산이 침체기냐 또 성숙리에 따라서 맞아요.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매매 차익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냥 매매를 통해서 파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중도에 해지도 가능한 건가요? 일단 해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좀 해지할 때 여러 가지 까다롭기도 하고 약간 불이익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요. 주택연금을 계속 받다가 내가 중도에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요, 내가 그동안에 받았던 연금 수령액을 다시 돌려줘야 될 뿐만이 아니라 네. 여기에 대한 이자랑 집값의 1.5% 수준인 초기 보증료까지 한꺼번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일단 한번 해지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추후 3년 동안은 재가입이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제 3년 동안은 이 주택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3년 동안에 소득 공백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나서 그럼 다시 재가입해볼까라고 하더라도 네. 재가입이 무조건 가능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어쨌든 제가 아까 전에 집값 공시가격이 12억 이하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집값이 오르면 가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네요. 이런 부분들도 함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창 코로나 시기에 집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던 그 시기에 이런 고민을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제 한 사례자의 사례를 좀 말씀드려보자면 한 사례자가 이제 구로 쪽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2016년에 가입을 하셨는데 매달 180만 원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매달마다 180만 원을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값 상승기에 올라타면서 집값이 5년 전과 비교해서 2.4배가 뛰었다라는 거예요. 와, 기존에는 네. 5억 원이었는데 이게 집값이 12억 원까지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12억을 기준으로 연금을 다시 산정한다라고 했을 때는 250만 원으로 그 주택연금의 금액까지도 늘어날 수 그렇네요. 있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그러면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매매 차익으로 이 집을 팔고 매매 차익을 통해
통해서 소득을 늘리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크게 그렇죠. 네.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해지를 하게 되면 이제 5년 반 동안 연금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금이랑 보증료랑 이런 것들을 다 포함했을 때 1억 5천만 원 가량을 반환해야 된다라는 이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해지를 하자니 이 1억 5천을 다시 한꺼번에 내야 되는 또 부담감이 그쵸. 있어서 네.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던 사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가입을 할 때도 약간 신중할 필요가 있고 해지를 할 때도 신중할 필요가 있고 또 앞으로의 내 집에 대한 부동산 시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함께 살펴보면서 가입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들을 체크를 해본 다음에 집값에 대한 추이라든지 금리도 고려를 해봐야겠고요. 맞아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주택연금에 대해서 가입을 할지 말지 신중하게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집값이 좀 떨어지는 시기에는 반대로 주택연금에 대한 가입률은 좀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주택연금이 2007년에 처음 출시가 된 연금 제도인데요. 계속해서 뭐 매년마다 가입자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 1분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이제 작년에 같은 기간보다 한 56.4% 증가했다라고 하고요. 네. 지난해 1분기에도 작년보다 한 30.7% 정도 늘어났는데 2년 연속 좀 급증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집값이 좀 하락하고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주택연금을 찾는 수요들이 늘어난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주택연금 수령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가입 당시의 주택 가격에 따라서 그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서는 오히려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입자 수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올 3월에 특히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5월 들어서 조금 이 가입자의 수 상승수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이제 발표가 나왔거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아무래도 기대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연금 수령액을 좀 줄였다라고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다 보니까 좀 가입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 가격이 5개월째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들을 하락폭을 좀 줄여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네. 다시 집값이 반등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 심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집값이 상승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주택연금으로 내가 받는 것보다는 매매 차익을 누려서 노후자금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서 5월에는 상승폭이 좀 둔화된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정부에서는요, 이게 2007년에 제가 이제 출시가 된 연금 상품이라고 했는데 정부에서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가입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좀 완화하고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택 가격도 원래는 9억이었는데 12억으로 상향했고요. 또 원래는 이제 가입 나이도 원래는 60세였는데 55세로 낮췄고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만요. 아직 대한민국의 정서 자체가 부모님이 뭔가 자녀들을 위해서 재산을 남겨주고 싶다 이런 마음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사실 제가 막 늘어났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게 전체 숫자로 따져보면 그게 막 엄청난 숫자도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온전히 자가로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대출을 껴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 가능한가요? 네, 대출이 있는 집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출 금액이 주택 시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가 없고요. 따라서 이제 내가 주택연금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주택,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시세라던가 대출 금액을 좀 확인해 보고 이 가입 조건에 충족을 하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이제 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대출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자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과 같이 또 이제 금리가 높을 때는 그 주담대 이자 비용을 납부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경우에는요, 이제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을 끄고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린다면 이제 주택연금에서 정하고 있는
있는 그 인출 범위 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대출금을 인출해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을 끄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금을 받는 상품이라고 보면 될 것 네. 같은데요. 만약에 내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9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이가 60세라고 했을 때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이제 인출 한도가 3억 2,500만 원이에요. 내가 3억 2,500만 원을 인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대출을 받았던 그 나머지의 대출 금액이 3억 2,500만 원 범위 내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인출한 돈으로 이 3억 2,500만 원의 대출을 꺼버릴 네. 수가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그 상환 후에 계산된 연금을 계속해서 수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장년층이라던가 이제 노인분들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데 이자가 부담스러운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해서 주택연금,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도 끄면서 연금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이것도 함께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완전한 자가가 아니더라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주식캐스터 연희님과 함께 해봤고요. 2부 쉬운 재테크 읽어주기 시간에서는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과 또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풀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토마토랜드 2.0 여기서 마칩니다. 남은 시간도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